다음 질문. 그러면 현재 정의당은 어때요? 현재 정의당을 진단한다면 지역위원장이시니까 예, 뭐 칭찬을 하셔도 되고 민감한 질문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현재 정의당은 너무 지쳐 있죠. 이미 예전부터 지쳐 있었지만 이제 너무 지쳐 있었고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시민 사회의 진보, 사회의 진보, 한국 정치의 진보 이런 걸 바라고 정의당을 이제 시작하셨을 텐데 당원분들은 정말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당원분들은 계속 그런 평등과 민주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가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나 지도부가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정치인의 길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정말 발을 정해 그 다스린 씨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위 정치질 한다고 말하는 그런 데에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난 총선이나 이런 때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 큰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 판단을 하는데 좀 자꾸 오판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 정치인은 당연히 어떤 정치의 권력에 대한 걸 잡고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야 되지만 그런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활동당원도 마찬가지고 다들 많이 지쳐 있어서 근데 갑자기 오늘 조금 다들 파이팅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다들 막 파이팅 하셔가지고 저는 이 연서명 하면서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정의당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제 정말 그동안 묵과해 오고 방관해 왔던 것들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사실은 뭐 장혜영 의원도 나를 당기에 제소해라 막 이러면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막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언급했던 것들이나 행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도부들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해야 되고 지도부가 좀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의원님들이 되게 다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진짜 좋으세요. 다들 마음 좋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막 그 보좌관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보좌관보다 늦게 퇴근하고 맨날 막 여기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진짜 다들 피곤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들 마음이 좀 여리시고 이 같이 일하는 의원을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이러면서 좀 단호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단호하게 규칙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단호하게 세워나가겠다. 정의당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진보정당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걸 좀 단호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이제 성명을 냈고 좀 단호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은 다시 시민들이 그래도 정의당에 조금의 희망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저는 이제 시험 보거나 뭘 어떤 큰일을 하면 꼭 청소를 하거든요. 좀 청소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막 청소하고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내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뭔가 새로운 일에 집중하기도 좋고 뭐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런데 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크릿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예고가 없었던 아예 제가 뭐 사전에 뭐 조율이 없었던 거니까. 뭘까요? 장혜영 의원의 잔류.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 득입니까 실입니까? 예. 아실 것 같은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저야 뭐 전 모르죠 민주당인데.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크릿 질문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정의당 얘기는 또 많이 했으니까 무엇이 좀 바뀌어야 되나? 그냥 정치라는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선거법 때문에 예. 엄청 시끌시끌하죠. 민주당도 정말 시끌시끌하죠. 그렇죠. 잘하셔야 예. 됩니다. 예. 좀 큰 목소리 좀 내주세요. 예. 정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 안 되죠. 네, 저희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게 그거 얘기하면 우리 둘이 싸울 수 있어요. 네,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병립형을 오늘 지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아니 하여튼, 지지는 네.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네, 사실 시기가 그렇죠. 그 지난 이제 총선 때도 저희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예. 어쩌면은 정의당이 그런 판단들의 미스나 이런 것도 이 선거제도 하나 개편해 보겠다고 이 선거제도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시민들이 잘 모르셨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선거제도를 개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정치와 또 이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정당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합정당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다 연합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저희 정당법상 연합정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름 정당인 거라 그런 것도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래서 작은 한 명, 두 명 있는 그런 작은 진보정당들 또는 뭐 보수정당일 수도 있죠. 정당들이 그런 정책연대 같은 것들을 하고 흩어지고 하는 게 자유로워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작은 정당들이 많이 좀 세워질 수 있고 국민들도 시민들도 작은 정당들 그런 다 투표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정당법, 선거법 개선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교육계에 있지만 이제 이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사실 정치도 바뀌고 근데 이 한국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수능 때문에 이제 불수능이었다고 다들 지금 좀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막 북유럽 이런 데 막 교육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막 이제 글씨가 없이 막 그림만 있는 것도 있고 정말 그래서 막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북유럽의 교육을 많이 도입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할 만한 역량이 되는 교사들이 이제 원래 계셨던 교사들한테는 교육이 더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학충도 마찬가지고 교사 학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쟁 구도가 아닌 그런 교육으로 진짜 개개인의 창의력과 어떤 특성과 가치를 살리는 교육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직업들도 마찬가지죠. 직업들도 직장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런 최소한의 생활비 정말 뭐 20만 원, 30만 원 정말 밥은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래야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과 이제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그럴 수 있어야지 교육도 바뀌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총체적으로 같이 좀 바뀌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에서 좀 벗어나야죠. 우리가 한 사람이 가지면 한 사람이 박탈당하고 이런 사회가 문제인 것 같고 이제 파이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파이를 늘려야 된다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은 좀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북한과 경제협력. 네네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막 통일을 당장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문화적으로나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저희가 경제협력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평화가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사실은 북한과 교류한다 그러면 이제 경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기업가들이 좋아할 거고 제가 그때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다시 열린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관련된 데 있었어가지고 막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이제 관련된 일도 별의별 일을 다 하셨네요. 개성공단 열린다고 하고 할 때 그쪽에다가 이제 일 넣으려고 막 문의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진짜 열리나 이랬는데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는 기업인들은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그런 거에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냥 예로 들어서 토목사업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는 이미 뭐 과부하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북한을 또 우리나라처럼 만들까 봐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북한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7위가 아니라 세계에서 훨씬 막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게 중국이나 뭐 이런 강대국들이 사실은 오히려 바라지 않는 일일 거고, 우리가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근데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나 여쭤봤는데 이제 정치 관련된 얘기는 몇 마디 안 하시고 이제 전반적인 사회 정치가 현안들, 바뀌어야 그게 사회 되지 현안들에 않겠습니까? 대해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네네. 그 정치가 바뀌어야죠. 예,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 정치가 좀 협치도 하고 그러니까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가야지 너무 작은 거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내 의원직 하나 유지하겠다 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에 막 너무 뭐랄까요, 분쟁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정치 혐오가 생기고 정치에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좀 우리가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고 좀 큰 그림들을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참 드리고 싶네요, 정치인들께. 네. 오늘 아주 미리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평소 그 준비 안 생각했던 했는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20분 네. 전에 뭘 쓰다가 뭐 두세 줄 있어요. 정말 성의 없이 오셨다. 진짜. 이거는 너무 바빴어요. 네. 정말 너무 바빴어요. 네. 직장도 있는데 직장 피차 일반인데 지금 일은 네, 해야 직장인데 되고. 그렇죠, 뭐. 네, 막, 예. 뭐 그런데 막 서명하고 막 이거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못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폭망받는 또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 예,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려고 그래요. 예, 당을 막론하고 너무 좋은 것 예, 같습니다. 많은 또 분들이 청년들, 나와서 예. 젊은 청년들, 청년 정치인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시고 생각을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시고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제 말이 많아서 아마 예. 자르기도 힘들지 않을까. 예,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 정도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계획, 김영미라는 아주 장래가 기대되는 청년 정당인 정치인 저는 시민활동가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지역위원장인데 무슨 시민활동가예요? 지금 정치인이시. 어쨌든 아니 그 지역위원장이 없어가지고 지역위는 좀 잘 꾸려지고 있나요? 지금 또 궁금하네요. 네, 지역위원장이시. 네, 송년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역이 네. 자체적으로. 네네, 저희 이제 지역 당원분들은 워낙 그냥 가족 같은 분들이고 너무 항상 좀 감사하고 이제 미안한 마음이 많죠. 제 일 때문에 자꾸 시끄럽고 또 막 얼마 전에도 또 있었잖아요. 또 있었고 막. 그때도 그래서 지역위원장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지역위원장 후보, 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온다고. 네, 지역위원장 무슨 일이었냐면 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친한 이제 동네 아주머니시죠. 사실은 말하자면 동네 친구인 저희 이제 민주당,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저희 정말 바로 근처에 살거든요. 근처에 사시는 정치인이신데 이제 민주당에서 시의원 하셨던,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신데 탈당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 선거사무장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그분이 맞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이게 아니 민주당 후보 선거 사무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개인적인 신분으로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거사무장을 정말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는다 해가지고 해드렸던 건데, 정말 조용히 했거든요. 조용히 했는데 이제 제가 또 뭐 글을 한번 올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전에 사실은 저희가 민주당이랑 연합도 하고, 그 전에도 그 전에 뭐 전신 뭐 민주노동당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지역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이나 선거사무장이나 이런 걸로 사실 많이 가셨거든요. 많이 가시고 선거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 우리 원래 그런 거 많이 한다, 뭐 원래 이제 할 수 있으면 가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선배들이 그러니까, 당원 선배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전에 하남에서 지역위원장 하셨던 거 나도 했었어 막 이러면서 괜찮다고 하니까는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일반 당원이었거든요. 아무 직도 없고 그냥 일반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될까. 그리고 왜냐면 지역위원장 나갈 생각도 없었긴 했지만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장을 나왔던 거는 여기가 이제
지역위원장이 없으면 지역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지역위원장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또 그래서 우리 현수막이라도 달고 이러려면 있어야 되니까는 어쨌든 나왔는데 후보로 나왔는데 이제 예전에 그 있었던 일로 제가 그래서 당규에 또 불려가고 그때도 또 당권 정지 6개월 당권 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괘씸죄다 막 이런 말 하기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랬거든요. 이게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정말 네.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네요. 예. 네, 사건을 몰고 다니는 아주 그 정의당의 트러블 메이커. 제목도 하나 또 제목이 지금 또 하나 뽑혔어요. 정의당인데 민주당을 도우. 저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활동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네, 계획을 네,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자꾸 총선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데 저는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내년 총선 생각 없으세요? 전혀 생각 없습니다. 저는 사실 왜냐면 이래놓고서 지금 또 네, 정치적으로 휴식기를 갖겠습니다. 이래놓고서 지금 또 아니, 내년 2월쯤에 아니, 저는 정말로 출마한다고 또 그럴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욕심이 되게 많고 제가 왜 신학을 복수 전공했냐면요. 저는 가성비를 아주 어릴 때부터 따지던 사람이었는데 기왕 똑같은 학비 낼 거면 학위를 2개 받는 게 좋다. 졸업장을 2개 받아야 된다. 뭐 하나 하려면 조금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고 좀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인으로 나가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준비가 더 되어 있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근데 네. 이런 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정의당에.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자꾸 정의당에 배지를 따니까 근데- 정의당이 근데 이렇게 진짜- 된 거 아닙니까? 그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저 말고요. 근데 진짜로 바른 가치관과 한국 사회의 앞날과 진보의 그런 앞날을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나오셔야 됩니다. 당직에도 나오시고 정치판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욕심이 없어요. 정말 너무 욕심이 그런 없으셔가지고 사람들은 욕심이 없죠. 네, 정말 욕심이 없어요. 정의당에 있는 분들이 너무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비판하다가 혹시 안 되는구나 이러고서는 있으시고 그렇죠. 이러는데 네. 나오셔야 돼요. 정말 정치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한테도 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투쟁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개신교회 지금 오늘 그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님이 출교 처분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뭐 그분 보고 정치인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에 많이 나오셔야지 정치가 좀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활동가로는 활발하게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나눔의 짐 일을 그러니까 저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나눔의 집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광주시 나눔의 집을 치시고 정말 역사관에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역사관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할머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할머님들은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의 후원금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매달 받으시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지금 얼마 전에 자생승려의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는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자생승려 막 나와라 이런 투쟁도 했지만 이 조계종 비리와 이런 거에 있어서 이분들이 사실 희생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막 호텔식 그 요양원 짓겠다 막 이거 가지고 법인 돈으로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막 투쟁을 했던 건데 사실 할머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도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폐쇄하라고 하고 있어요. 시설을 폐쇄해라. 왜냐하면 시설을 폐쇄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할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매달 받는 것 또는 법인의 그걸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시설과 법인이 분리돼 있어서 법인에 있는 후원금을 시설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분들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일본 위안부 할머님들은 정말 이분들은 인권운동가시거든요. 그냥 어떤 그냥 뭐 수급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힘없는 할머니가 아니고 그냥 피해자가 아니고 이분들은 정말 인권운동가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정말 좀 나쁘게 말하자면 정말 처박아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1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 활동을 다시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복지원 문제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좀 외면받아왔던 분들이고 그렇죠. 네, 맞아요. 사회에 의해서 이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고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의제도 너무 많아요. 막 뭐 소각장 문제도 있고 좀 시민도 하시는 분들 막 수도요금 인상 문제도 있고 저희 동네가 이제 상선보호구역이거든요. 뭐 근데 막 수도요금 인상한다 막 이러니까는 이제 요금 인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워낙 피해받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이제 관심 계속 갖고 있는 건 이제 이주 노동자 문제. 네, 이건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큰 목표와 목적보다는 네, 시민활동가로서 네, 활동을 시민활동가로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아주 훌륭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뭐 우리 민주당은 아니지만 정의당이지만 뭐 범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정의당을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예. 우리 정의당에 같이 아주 활동을- 좋은 분들 많습니다. 아, 그럼요. 예, 정의당에도 뭐 좋은 분들 있죠. 계시죠. 많죠. 예. 어느 당을 막론하고 뭐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좋은 분들 많습니다. 거기도. 그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악으로 규정을 하는 건 또 나도 예, 확증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항상 제 스스로를 경계했었는데, 근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그거를 네네. 입을 다물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죠. 저는 문제라고 네네,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좀 그 전과 후가 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어쨌든 뭐 이건 좀 네네. 약간 옆으로 빠진 얘기고 오늘 또 이렇게 아주 멋진 분을 모셔서 얘기를 감사합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또 나오실 건가요? 아, 네, 너무 뭐. 멀죠, 근데. 아니 생각보다는 안 멀었어요. 그럼 또, 차가 안 막히니까. 또 나오실 건가요? 그러면? 네, 네, 다른 주제로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다른 주제. 예, 그동안 근데 예, 근데 우리 같이 오신 당원분을 또 못 모셔가지고 좀 아쉬운데 예, 좀 텀을 둬야 돼요. 좀 텀을 두고 아, 그럼요. 또 이제 사건 사고를 좀 터트려 주셔야 돼요. 예, 한 6개월 드리면 되죠. 6개월이면 또 그렇죠? 6개월이면 또 정의당 내에서 또 당내에서 아니요, 당내에서는 그만하시죠. 당내에서 그만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아, 네네. 예, 밖에서 알겠습니다. 밖에서 많은 활동으로 다시 만나뵙는 것으로. 오늘 정말 그리고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우리 저희 당 대표님의 예 이거 예 저희 받으면 안될 어쨌든 것 정의당 분들이신데 아니 이거는 뭐 근데 예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님 예 여기 관련된 책입니다. 예,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이거를 우리 당원분이 민주당의 당원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 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방법은 다르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뭐 다 같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다. 예.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좀, 같았습니다. 예, 좀 다르더라고요. 국민의힘 분들은. 다, 예, 다, 정의당 분들도 네네, 좀 안 우리랑 같을 수도 다르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네.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선물로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떨떠름한 표정은 뭐죠? 아닙니다. 우리 당대표님 지금, 예? 우리 당대표님 책인데 지금. 당대표님 보고 계시다면 정의당 당대표님도 저희 주세요. 나눔의 집과 관련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떨떠름한 겁니다. 예. 네,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자, 좋겠다는 정의당과는 약속을 대화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약속을 꼭 예. 지켜주십시오. 자,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이 선물이니까. 또 오셨으니까 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정의당 당 대표님이 예. 지금 당 대표님은 지금은 이제 예. 네,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그쵸. 네, 비대위로 운영 중이어서 네. 예. 어쨌든 뭐 새로운 당 대표님이 또 들어오시고 하면은 예. 저한테도 뭐 선물을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건 간에 책 하나씩은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책 쓰셨나요? 아니, 저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아, 이 지역위원장인데 지금 지금 뭐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자, 네, 책 좋아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로 아 생신 하겠습니다. 선물로 예, 뭐 여기 또 네. 출연해 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 뭐 그냥 이거는 또 출연해 주신 또 네. 감사 인사로 예. 저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또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뭐 이 얘기 좀 너무 해야 많이 되겠다. 해서 예, 너무 많이 하셨죠? 네, 너무 많이 했습니다. 편집하려면 큰일 났네요. 저희 정의당에 애정을 거뒀던 저희 이제 시민들
시민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그럼 정의당도 또 변화의 새 바람을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또 김영민 특집 정의당 경기 광주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부지런히 올라가셔야 되니까. 네,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내일은 또 국회에 가봐야 됩니다. 오늘 다행히 저희가 이제 연서명 돌린 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마지막 한마디 요거 꼭 해야 되네요. 연서명 돌린 거에 대해서 그 연서명에 대해서 좀 한번 또 네, 연서명은 이제 세 번째 권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그 안에 사실 이중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부러 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되게 사실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정의당의 중앙에 뭐 당직자 또 지도부 또는 침묵하고 있는 당원들 네, 모두를 사실은 좀 각성해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바로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소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 대표실이랑 그래서 내일 국회에 가서 또 이제 간담회를 짧게 갖기로 했고 또 오늘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성명서를 내셔가지고 네 그랬으니까 김준우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도 많이 좋아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에 또 남아서 소신 있게 개혁을 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개혁을 정말 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혹여 완수 못하신다면 민주당 오시세요. 민주당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한다면 그렇죠. 사실은 더 남아있을 이유가 사실은 정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위원장 임기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임기를 마치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막 당에서 또 막 저를 밀어내고 이러면 지금도 조심스럽거든요. 김영미 나오면은 또 막 류정 막 까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들 막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도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연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얘기는 뭐 그리고 이게 사실 언론의 그런 느낌보다는 마제강 TV는 뭐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제 개인 채널인 거니까 우리끼리 뭐 담소를 나눈 거죠. 네, 제가 혹시 실상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고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밝힌 모든 입장은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제강 TV 오랜만에 라이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재미없게 한 게 아닌가 너무 말도 많았고 재밌었습니다. 영상 쇼츠 제작을 해서 나가도 되겠죠? 쇼츠가 재미있는 쇼츠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표시 몇 시죠? 얼른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못 다 보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이거 할 때마다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죠? 하도 안 해가지고 조만간에 또 이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